네. 동양과 서양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자연요법을 했는데요. 자연요법은 햇빛, 공기, 물, 마음, 음식, 운동, 즉 파이토케미컬. 뭐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죠.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동양은 한의학으로 이렇게 자연요법이 발달되었고, 서양은 이제 뭐 물로 목욕을 해서 병을 치료한다, 결핵을 치료한다. 뭐 러스트라는 사람은 영양요법을 했는데 다 이제 죽었죠. 왜? 서양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항생제가 나타난 거예요. 항생제, 페니실린이 나타나면서 그냥 다 의미 없다. 왜냐면 파스테르가 모든 병은 세균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항생제만 있으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양요법, 이게 사실은 영양요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1900년?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120년 전만 해도 다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동식물요법, 영양요법, 식이요법 다 있었는데 다 죽였죠. 미국에서 다 죽였어요. 왜? 이건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인 건 뭐냐? 모든 병은 세균에서 온다. 미생물에서 오기 때문에 미생물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깨진 게 좋다. 그럼 미생물에서 오면 스페인 독감이 지금 4천만 명을 죽였는데 1944년도에 4천만 명을 죽였는데 스페인 독감 그 바이러스를 지금 배양을 해놓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지금 현재 1950년대 사는 사람한테 주사를 한번 해보자. 주사를 해보자. 그러면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때 4천만 명 죽였으니까. 만약에 이게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강력한 살인 바이러스라면 지금 그때하고 좀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바뀌었을 리는 없으니까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누구를 죽이냐 그런 거야. 사람을 누구를 죽이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되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형수를 택했어요. 사형수는 죽어도 없어요. 그리고 사형수한테 근데 옵션을 제시했어요. 너희들이 이게 그때 4천만 명을 죽인 이 살인적 바이러스인데 이걸 주사해서 너희들 살아남으면 석방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지? 그도 다 아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사형수라고 해도 바로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좀 더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할 거고 저거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갖고 250명이 신청을 했어요. 미 해병대 교도소에 사형수하고 무기수를 250명이 신청을 해서 스페인 독감을 250명한테 주사를 했는데 결과는 한 명도 안 죽었고 다 쌩쌩하고 2명만 열이 좀 났다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도 몇 명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2차 실험을 들어갔어요. 2차 실험을 들어갔는데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때 왜 죽었느냐? 네? 그때 4천만 명이 왜 죽었냐? 바이러스에 죽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왜 죽었냐? 그 당시 1940년대 초반에는 2차 세계대전 전쟁에는요 항상 춥고 배고파요. 또 거기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춥다. 활성산소가 확 올라갔죠. 배고프다. 배고파하면 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면역력 떨어져. 스트레스 많이 받아. 추워서 활성산소가 올라가. 이러니까 몸에서 세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뭘 만들었어요?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서. 죽었는데 왜 죽었나 하고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왜 죽었나? 부검이라고 있잖아. 왜 죽었나? 부검을 해보니까 그 조직에서 폐 조직, 호흡기 조직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야, 이거 스페인 독감이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냥 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이 세포의 죽음의 원인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세포의 죽음의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세포가 죽은 세포에 병원성 미생물이 나타나는 분해되는 형태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를 보고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인데 원인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죠. 추우면 저희들도 그 활성산소가 올라가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외계인이 아닌 이상. 사람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밖에 나갈 때는 다 목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몸이 따뜻해야 돼요. 특히 호흡기 때문에. 제가 아는 중국 사람은 그 알코올을 갖다가 충분해서 충분히 알코올을 50도짜리, 70도짜리 갖다가 그거는 뭐 요만큼만 딱 하고 너무 속이 열이 확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열이 나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저희가 해보니까 저도 술을 좀 즐겨서 먹는 편인데 그 실험한 다음부터 조금 술을 먹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게 술을 쥐에게 술을 먹여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도짜리를 쥐를 술을 먹여보면 쥐가 GPT라고 아시죠? 간 수치가 있어요. 간 수치가 예를 들어서 40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것을 쥐에게 술을 좀 먹이잖아요.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요? 300까지 올라가요. 네? 300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언제 300까지 올라면 2시간 후에 300까지 올라와요. 올랐다가 이게 12시간 후에 다시 4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12시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 이상 계속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먹고 계속 먹으면 이 사람은 간 수치가 계속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술 먹을 때는 간 수치가 나는 30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근데 다음날 와서 보면 난 간 수치 40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혈압이 200까지 갔다가 좀 진정하고 재보면은 130인데 정상 이렇게 가는 거야.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도 막 싸우고 나서 혈당을 재면 200 나오는데 싸우는 도중에 싸우고 나서 보통 아침에 혈당 재라고 하잖아요. 자고 나서 그때는 싸울 일 누가 있어요. 대부분 낮에 싸우지. 그러니까 재면은 다 이제 증상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부터 혈당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술도 하나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힘도 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간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술이 간이 망가지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술을 먹으면요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면 간이 죽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소금물 있죠. 소금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가 죽지 않아요. 네? 짜도 안 죽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원래 우리 세포가 원래 지금 짠물에 절여 있잖아요. 우리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혈액이 소금이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짜잖아요. 엄마의 양수도 바닷물 농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민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닷고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적절하게 먹어주지 않으면 이게 몸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혈압이 올라간다? 천만의 말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뭘 먹으면 안 되냐?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다 우리는 NaCl을 먹는 거예요. NaCl이 뭐예요? 염화나트륨. 소금하고 염화나트륨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걸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이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절대 안 올라가요. 소금은 생명이에요. 네? 소금은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소금이 없었다면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바다 생물들은 다 소금을 영양분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NaCl은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 소금에는 NaCl이 몇 퍼센트 들어있냐? 70에서 80% 들어있어요. 나머지 20에서 30%의 성분이 이 NaCl의 부작용을 쫙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만 싹 빼놔가지고, 우리 맛소금 같은 거 있죠? 정제 맛소금이 다 이거예요, NaCl. 그러니까 원래 천일염이 맛이 없어요. 천일염을 옛날에 공업용으로 했던 이유가 천일염은 약간 쓰죠. 왜냐하면 그 20%에 30% 성분 중에 쓴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쓴 성분들 때문에 맛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정제를 했던 건데 사실 그 성분이 우리 몸에는 더 필요한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안 오르고 암도 안 걸리고 몸이 따뜻해요. 근데 이걸 먹으면 NaCl을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요. 몸이 따뜻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드셔야 돼요. 소금을 하루에 얼마나 먹냐? 하루에 소금을 우리 5g 얘기하는데 그건 소금이 아니고 NaCl이고요. 소금을 먹을 때는 하루에 제가 권장드리는 약은 최소 10g에서 20g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상선암에 걸릴 일도 없어요. 갑상선암은요 다 요드가 부족해서 그래요. 몸이 춥고. 그래서 소금을 먹어라. 이 소금은 근데 어디에서 섭취를 하면 천일염이죠. 천일염을 죽염은 필요 없어요. 죽염을 드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소금은 그냥 천일염만 드시면 됩니다. 죽염은 이제 우리가 약간의 그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뻘 소금들을 많이 있어요. 이 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뻘에 있는 그 아주 그 이물질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 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뭇잎도 있고, 그냥 썩은 것도, 물고기 썩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소금을 정제를 잘 못 시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소금들의 이물질들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태울 때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요, 유황이라고 하는, 대나무라고 하는 성분이 해독작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소금을 태웠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값싼 원료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소금이요, 돈이었어요. 돈. 샐러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샐러리가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이잖아요. 이 샐러리의 이 셀자가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월급을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어요.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갖다가 임금한테 진상을 바치려면 그 오염된 소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구워버린 거예요. 구우면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죠. 이물들은. 벌레, 나뭇잎, 이런 것들은 다 이끼 다 날아간다고. 다 없어져 버려요. 털면 다 먼지 돼버린다고. 게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해독작용이 있는 대나무에 넣고 구워가지고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일염을 볶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좋아. 소금은 볶아도 그렇게 파괴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몸이 좀 더 추운 사람들은 볶아서 먹으면 더 좋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셔라. 미네랄. 이게 미네랄.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된다. 우리는 원래 바다 생물이다. 우리 조상이 원래 어류였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짠물이에요. 우리 몸이 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개월 동안 엄마 몸속에서 민물 유형을 한 게 아니고 바닷물 유형을 한 거예요. 거기가 염도가 굉장히 진한.
근데 영양요법은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뭐 식이섬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은 에너지, 지방은 세포막,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 뭐 이렇게 비타민은 생명활동의 촉매, 뭐 이렇게 돼 있죠. 미네랄도. 그래서 하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이 6가지를 꼭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이 좋으냐? 어떤 탄수화물을 좋냐면 쌀이 제일 좋죠. 우리한테는 쌀과 보리가 제일 좋고, 두 번째 어떤 지방이 좋으냐? 아니죠. 우리한테는 참기름, 들기름이 좋죠.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이 좋으냐? 우리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기는 우리의 실험 정신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바꾸면 등치는 커질지 모르지만 오래는 못 산다는 거고, 콩이죠. 콩. 콩은 단백질이 50%나 들어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뭘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식이섬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커리, 하나는 차전자. 차전자라고 있어요. 차전자라고, 그게 이제 질경이 씨 있어요. 그 씨를 이렇게 먹으면 이게 아주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그다음 비타민, 미네랄은 비타민은요, 이거 2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비타민은 무조건 식물성 비타민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성 비타민을 우리가 천연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천연 비타민을 먹어라.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게 천연 비타민이 아닌지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은 천연과 이런 게 구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미네랄도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해조 칼슘이 좋아요. 제가 써봤을 때 바닷물에 있는 그쪽에 있는 칼슘들이 되게 흡수율도 좋고 생체 유용률도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미네랄은 천연과 미네랄은 합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네랄 자체는 합성을 못해요. 미네랄 자체를 이온화시킬 수는 있어도 합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네랄은 다 천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미네랄을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네, 식물요법은 간, 심장, 콩팥, 뇌뼈,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간은 엉겅퀴, 심장은 은행잎, 비장은 산사자, 폐는 도라지,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좋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좀 이제 그 특이할 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치유 공부를 하실 때 저게 과연 비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긴 대로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생긴 대로 먹는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상사 이론인데 이게 비슷할 사자에다가 서로 상자, 이게 서로 비슷한 모양이 비슷하든 색깔이 비슷하든 기능이 비슷한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췌장에 여주라는 게 있는데, 여주가 췌장을 똑같이 닮았어요. 이게 서로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 췌장이 실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되게 좋은 성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주에 봤더니 천연 인슐린이 존재를 해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거야. 여주? 쓰죠. 비터멜론이. 그러니까 저 여주는 환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좋아요. 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호두는 무엇을 닮았어요? 호두를 이렇게 열어보면 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이 호두의 성분 중에 AL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오메가3예요.
이 오메가3는 대부분 거의 90%가 뇌로 갑니다. 즉 실제 이 호두에 있는 기름들은 다 뇌로 간다.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이거고 실제 호두는 그래서 뇌를 닮았다. 그러니까 닮은 것을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는 거죠. 네? 네. 닮은 걸 먹으면 그러면 동물들은 더 명확해요. 동물들은 기능이 닮은 것들 있죠. 동물이 예를 들어서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 간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네? 간이 좋아지죠. 실제 약도 있어요. 우리가 그 소간 간장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장 있잖아요. 그 철분약으로 나오고, 뭐 옛날에는 호랑이 뼈 관절염약으로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동물의 그 조직 부위를 그대로 먹게 되면 그 부분이 좋아진다. 사람한테도. 뭐 물개 같은 경우에도 물개 생식기를 남자가 먹으면 생식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물개만 생식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그게 물개 생식기가요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실제 알라스카산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주면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걔네들은요 하렘이라고 있어요. 하렘. 그 하렘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물개들한테. 이게 뭐냐면 물개 암컷 100마리를 물개 수컷 1마리가 다 거느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그 숫물개들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 서열 다툼은 있겠지만 그래서 물개의 수컷들의 생식기는 100명의 암컷들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 생식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상사 이론인 거예요. 물개 100마리 남자들은 이걸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겠다. 이게 이제 상사 이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론에 의하면 정어리 있잖아요. 정어리, 참치. 그 다음에 물개도 마찬가지죠. 물개. 이 피부들이 어때요? 피부들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탄력 있죠? 강하고 단단하면서 탄력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참치를 많이 먹으면요, 피부가 그렇게 탄력이 있어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참치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치에. 바로 실제 이 오메가3는요, 오메가3를 먹으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피부가 단단해져요. 경화된다는 게 아니고, 뭐, 강직성 척추염이나 뭐, 피부 경화증 그런 차원이 아니고, 피부가 단단해지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운동한 몸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이런 학문들을 일본에서는 식리학이라고 합니다. 식리. 이 식리학이 뭐냐면, 이게 양리학이라고는 있잖아요. 약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있는데, 식리학은 아까처럼 참치를 먹으면 우리 몸의 피부에 어떻게 좋고, 이게 이제 딱 메커니즘이, 기전이 다 밝혀져요. 참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참치에서 뽑아낸 그 기름을 먹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참치를 먹는 게 좋느냐, 그 기름을 먹는 게 좋느냐,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참치가 좋죠. 왜? 참치에서 기름 만드는 동안 기름이 다 산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된 물질들은 다 산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산화가 되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탄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기름은 산화되면 그렇다.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논문들을 보고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 여자한테 최고의 만약에 그 약을 골라라. 그러면은 당귀. 당귀입니다. 이게 당귀는 하여튼 이 호르몬, 여성의 호르몬 쪽에 대단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또 부작용도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서 계속 꾸준히 당귀 처방을 해주게 되면 여성병의 대부분들을 갱년기나 뭐 호르몬 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럼 당귀가 어떤 식으로 먹는 당귀는 이제 당귀 차로 먹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당귀 차가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당귀는 식품이다 보니까 그 약재상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차로 달여서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이게 사실은 얼굴이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거죠. 천연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되게 좋은 성분입니다. 갱년기의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하튼간에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뼈 우슬인데 실제 이렇게 우슬은 이제 쇠무릎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딱 봐도 이걸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겠다. 관절이 좋아지겠다 이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술이라는 말이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이렇게 써서 뼈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로니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여자들한테 최고의 처방을 내려고 보면 당귀에 아로니아를 해서 같이 꾸준히 먹게 되면 정말 뭐 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젊음과 건강을 같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치매가 좀 왔다든지 머리에 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여기 들깨와 호두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면 되겠다. 이게 식리약이에요. 식리약이라는 것은 이 식품 자체가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좋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먹는 방법은 그걸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추출을 해서 먹든지 아니면 그 가공된 제품을 통해서 먹든지 아니면 이제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창제를 자기한테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동물요법은 아까 이제 조직 장기를 이렇게 추출해서 만든 추출물이다. 그다음에 마음요법. 이런 거죠.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 네. 마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돈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고 인위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돈다, 움직인다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이제 병균이,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는데, 내가 막 의식적으로 암세포를 의식을 하면서 저 암세포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위적인 거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막 하는 거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부인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지금 암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편안한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연에 맡기는 이 상태를 무의식의 상태라고 하는데, 예, 아무리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라고 하는데, 이 긍정적이라는 게 사실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의미했지만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쓸 만큼만 갖고 있으라는 게 무소유거든. 그렇듯이 실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강 행위도 할 수 없고 경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떠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5분도 불가능합니다. 5분에 1분도 불가능해요. 1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듭니다. 멍때리기 운동 그때 누가 한 적 있는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에요, 잠. 그러니까 이 잠을 잘 자는 방법을 항상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돈다,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 혈액이에요. 혈액이 도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잠이에요. 그리고 이때 같이 도는 게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는요,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응? 백혈구는 낮의 활동력이 밤의 활동력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언제 활동을 하냐? 깜깜할 때. 의식을 못하는 정도의 깜깜하고, 특히 이제 거의 알파파나 뇌파로 따지면 세타파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백혈구가 활동을 합니다. 자, 백혈구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항염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그 다음에 혈액이 돌고 백혈구가 움직이고, 그게 필요한 게 수면이다. 이 수면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자연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네? 안 오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것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이 안 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뇌가 파괴된 거예요. 아까 뇌가 파괴됐다는 게 뭐냐면, 뇌세포가 오메가3가 90%가 돼야 되는데, 뇌세포가 오메가3가 50%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엘러트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민감해져요. 이게 수면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 처방을 하시면 잠을 쭉 주무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운동, 온열 뭐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도. 이 온도를 확 올려줘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온 동물이에요. 항온은 뭐냐면 도마뱀처럼 뭐 추우면 내 온도를 낮추고 더우면 온도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춥던 덥던 우리 몸을 몇 도로 유지해요? 36.5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날씨 온열이라는 것은 36.5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응? 내 몸이 체온이 35.5도 떨어져 있으면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1도 올리는 때 면역력이 5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온열요법, 사우나, 반신욕.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한 수만 명의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로니아하고 생강 있죠. 아로니아와 생강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걸 딱 한 달만 드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다 따뜻해져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몸이 좋아져요. 그냥. 최고의 항암제죠. 생각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 물, 뭐, 심상요법 이런 게 있고요. 마사지, 아로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